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한 가운데 반도체주 전반에는 대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마감 브리핑에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시간에 급락했던 부분이 국내 증시에 그대로 여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돼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도 여러 이벤트에 대한 대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상승률 적은 편이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 강보합 마감하는 분위기였고요. 나스닥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도체주에 대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AI 중심의 시장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 의문들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기술주 대체적으로는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1.91%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론발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 전반의 하방 압력이 대체적으로 가해지면서 같이 하락한 게 아닌가 보이는데요. 마이크론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에 그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정규 거래에서도 7%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주 안에서는 AMD가 그나마 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오름세를 보였고요. 구글, 메타, 아마존까지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마존 이날도 2% 넘게 올랐습니다. 투심이 지금 반도체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으로 좀 쏠리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죠. 시가총액 2조 달러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에 대한 월가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로이스트가 목표 주가를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AI에 투자하려면 엔비디아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달았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3개 가져왔습니다. 일단 CT 매수 투자 의견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175달러로 잡았습니다. 디램 시장 반등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락할 때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의견 냈고요. 골드만삭스 매수 역시나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오히려 올려 잡았습니다. 15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AI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또 HBM 점유율이 증가했다. 이번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수 투자 의견 마찬가지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7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메모리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HBM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3가지뿐만이 아니라 월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마이크론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팀랭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수 의견을 추천을 하면서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총 21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그중 19명이 매수, 그리고 2명이 보유, 셀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157달러 15센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약 10%가량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목표 주가로는 225달러까지 나와 있는데요. 최저로는 3달러가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관련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메모리 관련주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살 때보다 고가에서 살 때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미 AI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주 전반이 다 훈풍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3가지 종목을 꼽았습니다. 물론 2가지는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메모리 관련주 주목하라는 월가 의견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모건스탠리가 탑픽으로 꼽았고요. 목표 주가도 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HBM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2025년까지 높은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올 상반기에는 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들 보여줬지만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1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HBM 품질 인증을 받으면 이제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추격 랠리가 펼쳐질 것이란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모건스탠리가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86달러로 제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고 또 AI로 인해서 이 SSD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 전반 그리고 메모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월가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만큼 조정을 받을 때 혹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증시로도 이러한 훈풍들이 이어질지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국내 증시로도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금요일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수치보다도 낮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헤드라인보다는 근원 PC 가격 지수를 더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제외된 식품 가격이 더욱더 현재 물가를 잘 반영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0.1%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4월에 기록했던 0.2% 상승률에서 둔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률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기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월 PC 가격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국채 금리는 더욱더 내려가고 주식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여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 금요일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PC 가격 지수 그리고 미국의 TV 토론을 앞두고서 좀 대기 모드에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목요일장을 평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sentiment today is really premised on two things. We have the presidential debate tonight, and there's a lot of anticipation of what's going to come out of that. So I think the market is a little polarized because it doesn't know how to position for that. And we're waiting for the core PCE inflation number tomorrow morning. So I think the market is just kind of on hold until we have a little bit more clarity from the debate and where we stand on the inflation front. 네, 어제장 우리 증시 함께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점 확인해볼 이슈와 종목들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날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폭락하는 모습이 나오자 어제 장 초반에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약세 흐름이 나왔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약세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가면서 하락폭을 줄였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29% 내림세 보인 2,784선에 마쳤고요. 코스닥은 0.4% 내린 838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은 어디에 시선을 돌렸을까요?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의 급격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어제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해준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펩토론과 제룡전기, 시노펙스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채워졌습니다. 어제 펩토론 같은 경우는 장중에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30조
규모에 달하는 이 제약바이오와 식품 쪽의 필터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장중에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어제도 이름을 올렸었는데 오늘도 대한항공 쪽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는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VT부터 테스, 숲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어제 화장품 쪽에서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만큼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전력 쪽에서 부각이 나왔었죠. 사실은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을 앞두고 기대감이 일부 관련주들에게까지도 온기가 퍼진 모습이었습니다. 세명전기와 가온전선 그리고 재룡전기까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뒤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현재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셔야겠지만 중요한 건 양측이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원자력과 전력 쪽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전력 관련주들 어제도 오름폭을 보였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오늘도 변동성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계속 좋습니다.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아마존의 K-뷰티 컨퍼런스 개최가 됐죠. 관련주들 여전히 오름세를 키워가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요. 일단 수출 면에서는 지난 5월까지의 화장품 수출 금액이 4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전년 동기에서는 20% 증가한 모습이었고요. 그 안에서도 미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도 어제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K-뷰티 고 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한국의 중소 화장품 셀러들을 아마존이 직접 나서서 도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리비안 이슈 다시금 또 지속적인 부각성이 있었습니다.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에코캡이 11%의 오름폭을 보였는데 오는 2026년까지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 오늘도 해당 여파가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AI 의료기기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치료기기나 AI 의료기기와 관련돼서 허가 기준을 변경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미국의 FDA와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허가 규제를 간소화하고 또 가격 상한선 설정을 유예하는 기간을 2배로 늘린다라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9월에 본격적으로 행정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제품 허가 결정 제도가 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과 쪽에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된 건수가 65건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4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AI 관련주들 앞으로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더 빨리 만나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관련 기기들, 의료기기들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전날 종가의 모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컸던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셀버스 AI는 3%까지 낙폭을 키워갔고요. 루닉 같은 경우는 2.95%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단독 보도로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된 소식인 만큼 해당 종목들 오늘 변동성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 이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앞당겨 두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가 굉장히 다른 공약과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대선이 있는 그 한 해 동안은 증시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연말 돼서 9월에서 11월 정도가 됐을 때 변동폭이 가장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두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친환경과 관련된 입장 차이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에 바이든이 유지해오던 IRA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여오고 있는 만큼 만약 정말 당선 이후 폐지가 된다면 앞으로 화석이나 원자력과 관련해서 전통 에너지가 재차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혜, 앞에서도 확인해봤던 전력 쪽이 될 수 있겠죠.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인프라의 파일을 키워가야 된다는 입장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전력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쪽에 대한 업종 수혜 기대감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는 이미 관련주들이 한 차례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어제 종가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쪽에서는 긍정적인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친환경 에너지 쪽은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왔었는데 CS윈드는 8%대 오름세 보였고 하나솔루션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만큼 관련주들 바쁘게 움직일 수 있겠는데요. 10시에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대선 관련된 정책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바로 7월 2분기 아니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오늘 또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데일리 신문과 온라인에 나온 또 주요 뉴스들 뭐가 있는지 시장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 관련주 달리기 꼴찌 삼성 하반기에 치고 나갈까? 사실 뭐 제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돼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보면 상반기에 누가 제일 주가 많이 올랐냐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 관련주들의 강세가 뭐 돋보였다. 이거는 뭐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SK 하이닉스가 얼마 올랐냐, 삼성전자가 얼마나 못 올랐냐 이거에 사실은 많이 이게 좀 이렇게 매몰돼 있긴 한데 실제로는 AI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정말 많이 올랐는지 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제일 오른쪽 보시면 삼화전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 있는 회사인데 전력 설비주들 올해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AI 관련주 특히 전력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공급 문제 이게 주요 이슈가 되면서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삼화전기라는 회사가 무려 올 상반기에 357%가 올랐습니다. 뭐 거의 4배 가까이 이상 오른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2등이 어딘지 보니까 DI라고 하는 역시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HBM에 들어가는 웨이퍼의 버닝 테스트를 국내 최초로 테스터기를 이제 국내 최초로 상용한 회사다. 338%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대 HD 현대일렉트릭 288%.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67%. 막 느낌상으로는 몇 배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면 67% 정도. 최근에 조금 이제 엔비디아 그 주가가 조금 밀리면서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3.95%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비교해 보더라도 뭐 거의 13, 14배 사이 정도 적은 거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올 상반기에는 그냥 뭐 제자리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데 삼성전자로서는 이 수익률 그래프만 보더라도 되게 좀 마음이 쓰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반기는 어떨까요? 하반기에도 AI 관련주도 계속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은 여전하죠.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마 그렇게 예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하반기에 괜찮을 거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랐던 것만큼 하반기에도 오를 것이냐 그거는 아니겠죠. 결국 이제 이미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고평가 어떤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올릴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얘기가 되니 아무리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회사들보다는 덜 올라갔던 AI 관련 중에서 덜 올라갔던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되겠죠. 올라갔던 회사라든가 또는 다른 분야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상반기 때 아주 많이 오르지는 않았던 쪽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이제 매크로 쪽으로 봤을 때 금리나 시기가 뭐 빠르면 다음 달 얘기도 나오고 늦으면 12월 달 이렇게 굉장히 분산돼 있다라는 거. 또 한 번 할 거네, 두 번 할 거네, 아예 안 할 거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미국 대선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오전에 계속 이분의 속보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주도주도 딱히 보이질 않고 그런데 매기가 빠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 국내 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난이도가 높은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볼게요. 마이크론 실적 나왔고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색깔이 바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론의 뭐 주가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론 실적 내용의 세부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실적 중에서 HBM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 쪽하고 낸드 플래시 쪽 수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메모리 쪽은 75%, 낸드 쪽은 107%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금액으로 돼 있어서 딱히 와닿지 않으실 텐데 수치 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제 같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에서 이런 것들이 비슷한 수치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낸드 플래시 가격을 3분기에도 20% 올리겠다라고 고객사한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분기에도 최소 15% 정도는 이미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렸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참 빠르죠. 벌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넥스트 HBM에 벌써 이제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을 벌써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CXL 즉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요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효율화를 높이는 이 이제 새로운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HBM처럼 이 3사 간의 메모리 경쟁, 이 경쟁이 또 치열하게 벌어지겠다. 그렇게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K뷰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좀 오늘은 조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화장품인데 부진한 LG 생건 생활건강, 급등한 코스메카. 사실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을 대신하는 거고 코스메카는 이제 올해 굉장히 핫했던 상반기에 핫했던 화장품 중에 이런 중소 화장품 회사들을 이제 대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최근 한 달간 주요 화장품들 주가 등락률 이렇게 표가 있는데 LG 생활건강 마이너스 22%, 사실은 최근 한 달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4%.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토니모리 24%, CNC 인터내셔널 45%, 코스메카 코리아 72%. 이게 한 달간 오른 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 1, 2년, 뭐 한 2, 3년 최대한 2, 3년 정도 올라갈 거를 사실은 지난 한 달간 다 올려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올해 내년 장사까지 다 해도 됐다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중소형 화장품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화장품 얘기 참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대형주하고 중소형주하고 차이가 나느냐? 알고 보니 이제 매출처가 이게 달랐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 굉장히 올랐던 회사들 대부분 다 주요 수출 지역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이런 쪽인데 반면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중국 쪽 비중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등락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고 뭐 또 부분도 그렇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 같은 대형주들이 좀 아무래도
급속하게 변하는 트렌드에 아주 뭐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기에는 조금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뒤떨어졌던 그런 이유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이런 코스메가 코리아 같은 ODM 회사들 쪽에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기대가 되는 거 보면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들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거시 쪽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 얘기가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38년 만에 슈퍼엔저 금융시장 혼란 우려. 오늘 새벽에도 엔화가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었죠. 계속 좀 뭐 일단은 일본 당국에서 160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87억 엔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약발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너무 큽니다. 5%포인트가 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엔화가 강한 모습으로 엔화가 지금의 수준을 뭐 되돌이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155엔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당국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고 일본 당국도 그렇고 그렇게 뭐 엔화를 좀 되돌리려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 차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고요. 일본이 전 세계 두 번째로 지금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를 팔면 됩니다. 근데 그걸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엔화 상황이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물론 뭐 다른 나라들 금리 내리는데 EU나 스위스 같은 다른 나라들 금리 내리는데 미국은 아직 금리 못 내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일본 내로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뻔한데 그걸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과의 상황들,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여기 지금 부재에 있는 것처럼 일본이 이제 견디다 못해 결국은 달러를 팔거나 또는 금리를 올릴 경우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시장에 큰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랙스완으로 가기 전에 뭔가 좀 조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기시다 내각이 그 지지율도 20%대까지 떨어졌는데도 별로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그 선택을 하기에는 뭔가 걸리는 게 많은 모양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좀 업황을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실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점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의 실적, 사실 지금까지 실적이 지지부진했었지만 이번 2분기 새로 발표되는 실적이 주가 촉매제 역할 해줄 수 있을까요? 앵커님께서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작년 4분기 때 보면은 미국이 최고의 금리였잖아요. 고금리였는데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했지만 결국은 인하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뭐 메이저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중 금리에 인하되는 효과를 우리는 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보면은 코로나가 뭐 아시아 쪽은 다 풀렸잖아요. 그러면은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 실적이 좋았잖아요. 좀 돌아섰거든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건 조금 약했죠. 그러면 2분기에는 지금 보면은 특별하게 국제유가도 보면 지금 뭐 81달러, 2달러지만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올라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거의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느낌으로 보면은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림에서 그럼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정치를 해보면.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금호석유가 참 돋보일 것 같아요.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NCC 크래커들이 과연 돌아설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도라든지 미국이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인도는 실적이 좋아서 사상 최고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가는 선행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요한 촉매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을 보시면 좋은데 에틸렌 수요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13년도부터 2021년까지 보면은 연간 한 1,000만 톤씩 수요가 증가해요. 거의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21년하고 2023년 사이에 보면은 그 앵커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가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이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수요가 거의 이렇게 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하다가 늘지가 않으면서 수요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주가 상승 촉매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금호석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화학주만 다른 글로벌 화학기업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쪽은 이미 다 상승을 해줬는데 우리만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예, 한국 화학 업종의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주는 거 2분기 실적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 외 부분 더 추가해볼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인데 일단 먼저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글로벌 공급망 할 때 주가가 중요한데 이게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든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이런 거 NCC 크래커니까 같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파란색 계통이 지금 먼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는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좋고 네. 미국은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먼저 가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우케미칼하고 라이언델 바젤은 저거보다는 적게 올라갔지만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기업들 중에서 특히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쪽 수출하는 데 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굉장히 실적이 또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가는 아직 반응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반응한다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가 상승 촉매자가 있냐고 보는데 이 다음번 그림이 예를 들자면은 그 쉘에서 LNG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LNG가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무슨 그리냐면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붉은색이 보면은 금리가 낮아질 때 이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중의 시중금리는 떨어지면서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화학업종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1분기 때인데 보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4만 원 회사가 1,250억을 했지 않습니까? 1,250억을 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SK 그때다 1분기 때 보면 제일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SK 이노베이션 금호석유화학이었거든요. 근데 금호석유화학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큰 폭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큰 폭으로 반응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런 SK 이노베이션 화학 부문 같은 실적이 나온다면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상승 탄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그 로얄 더치 쉘이라고 전 세계 메이저 중에 1등은 실질적인 1등은 엑스모빌입니다. 엑스모빌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해가스를 제가 볼 때는 검증한 걸로 보이지는데 이 지역이 재밌는 천연가스 수요 급증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 어디냐면은 예를 들면은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인도라든지 그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일단 신규 공급망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 새로운 신흥 지역 쪽에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러되면은 한국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 12개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7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화학 공장이 많은 부분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으로 수출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수요 급증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족할 것이다. 이익은 매출액과 이익은 많이 증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학 제품의 공급량이 앞으로도 주가 상승의 지속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안 움직이지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약간 경기가 들었다 그러나? 뭐냐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화학 공장을 지어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그림 한 장을 보시면은 2025년까지 에틸렌 신규 공급량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수요 쪽입니다. 글로벌 LNG 수요 가지고 위에 그림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이 보면은 LNG가 증가하는 지역이 LNG는 뭐냐면은 전력 수요예요. 전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쓰는 지역은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료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그러면 한국 공장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에틸렌 공장이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에틸렌 공장이 어떻게 변천을 했냐면은 지금 1,000만 톤씩 지어대다가 지금 현재 한 300만 톤에서 500만 톤 정도 뚝 떨어집니다. 2024년, 2025년에. 그래서 보면은 아까처럼 조음점처럼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쇼티지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2025년도 그렇고 이제 6년하고 7년, 8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7년, 8년이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중국이 계속 지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약간은 이제 공급을 치킨 게임 형태로 가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전 세계 1등을 하려고 지어될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하면서 공급 과잉을 일부러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전 세계의 이익에 동반되지 않는다. 이게 기초 수요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 보조금으로 키우는 정책은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미국 옐런 장관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서 고율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철강이나 화학주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려할 요인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없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인데. 네. 중동이 이제 원료를 들고 있으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중동이 석유 쪽에서는 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어요. 우려는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그것도 기우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중동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오펙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오펙이 뭐 하는 데냐면은 유가를 82달러, 80달러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감산하는 데잖아요. 증산보다는 감산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산업을 해야 되니까. 사우디 뭐 합니까? 크게 보면 네온 프로젝트 하잖아요. 네온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서 이쪽 친환경 쪽으로 한번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게 사우디의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합작으로 현대차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동 쪽은 이 원료가 있어도 많이 건너오기보다는 다른 산업을 지금 해야 되고, 뭐 AI라는 그 중동 쪽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동이 감산을 주체이기 때문에 중동 쪽 물량도 그렇게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중동은 그렇게 가격을 보면서, 왜냐하면 감산을 하면 돈을 번다는 학습 효과가 있는 중동 지역에서 화학 제품을 만들어 본들 제가 볼 때는 수요를 보고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공급 물량은
그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습니다. 네, 중동 쪽에서의 이런 공급 물량 우려감이 섞인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집중하고 있고 추구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부가 제품이 될 텐데 이런 쪽에 계속 집중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실적과도 바로 연결이 될까요?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뭐 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어제 보면은 효성이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죠. 왜냐하면은 그게 보면 반도체 세정가스를 매각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것도 보면은 이제 효성그룹이 보면은 이렇게 반도체 소재 재료 쪽으로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2050년에 한 매출이 한 1조 원까지 올라갈 거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이런 이익들이 의미 있게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LG화학만해도 그죠? 양극재라든지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만들었지만 그런 배터리라든지 롯데케미칼이 뭐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리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쪽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있는 듀퐁처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받을 것이다. 뭐냐면은 지금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0.4 정도 있거든요. 굉장히 싼 수준이에요. 그런데 듀퐁이 얼마냐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3배예요. 3배 내지 2.5배 움직이기 때문에 한 6배, 8배 정도의 격차를 두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격차를 메우는 순간이 우리나라는 벌써 이 친환경 쪽 매출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트리가 되면 큰 폭으로 이렇게 주가가 갭을 메울 것이다.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실적 발돋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있죠. 화학주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메이저 기업을 연구를 많이 하니까요. 석유 네. 메이저, 엑슨모빌이라는 이런 기업을 많이 하니까 그 저번 주에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하셨어요. 네. 그런데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교차 검증을 했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해 탐사는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석유 메이저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주 탐사 기술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자료 아브레 박사가 지금 이제 엑스모빌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데 맡겼다 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엑슨모빌이 교차 검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관심이 있고 첫 번째하고 협상 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동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그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가야나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를 8년간 하면서 7년 동안 실패를 했는데 네. 8년째 크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브라질 유전보다 더 커졌어요. 브라질 유전이라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석유는 수입하지만 천연가스로 수출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자급화가 100% 될 수 있는 유전도 가스전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정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전략 얘기도 했지만 첫 번째는 다음 달부터 다음 달부터 무슨 일이냐면 첫 번째 시추를 어디로 할 것인가 결정이 나요. 시추공이 결정나고 12월 달에 이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데 엑슨모빌의 사례를 보면 내년 3월이나 이렇게 만약에 터졌을 때 시추가 터졌을 때 가스가 발견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이냐면은 정부는 2035년이라고 그러는데 엑슨모빌의 사례를 예를 들면 가야나를 예를 들면 저는 2030년에 상업화가 될 것 같아요. 5년 정도 당겨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슨모빌이 그랬습니다. 지금 시장은 10년으로 예측. 10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5년 정도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2030년 내지는 2029년 12월경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동해 대왕거래 이 쪽은 그러니까 일정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메이저가 5군데하고 협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중에서 만약 1등부터 3등까지 만약 엑스모빌이라든지 이렇게 뭐 쉐브론이라든지 네. 쉘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는 큰 폭의 제가 볼 때는 반전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자체를 계속 볼 필요가 있는데 7월 달에는 시추치를 결정하고 더 중요한 거는 네. 메이저가 들어오는지. 근데 교차 검증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메이저가 들어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왜? 브라질 유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메이저가 들어와도 엑슨모빌도 과거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7년 동안 실패하다가 8년 차 때 성공을 했었는데 5년 안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바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겠죠. 뭐 성공 확률 지금 이제 그래도 가야나보다는 16%보다는 20%가 높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면 만약에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혜주를 찾잖아요. 그러면 조금 멀지만은 2030년을 놓고 보면은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수혜가 크대요. 그러면 화학도 천연가스를 원래는 쓰고 싶었는데 이게 3불짜리가 한국에 도착하면 12불로 되기 때문에 석유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불대 원료가 투입되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률이 제가 볼 때는 30% 이상씩 개선될 수도 있고 가스를 많이 쓰는 기업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스공사 석유 가스를 도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2불대가 아니고 3불대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계산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석유화학주 관심 가져봐야 되는 촉매제 모멘텀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움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한 만큼 국내 증시도 대기 모드를 보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상승 모멘텀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 10시부터 TV토론 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장중의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